27조 원. 네, 27조. 신차 시장의 1.5배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바로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최근에 동네 중고차 매매단지 분위기가 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확실히 한산해졌죠. 네, 북쪽이던 곳은 설렁하고 임대문의 딱지가 붙은 곳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요. 오늘은 바로 이 현상, 수십 년간 시장의 주인이었던 전통적인 중고차 딜러들이 왜 이렇게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지 그 몰락의 현장을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몇몇 가게가 문을 닫는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네, 하나의 산업 생태계가 말 그대로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전혀 다른 규칙을 가진 새로운 강자들이 나타나는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에 저희가 서 있는 거죠. 신뢰가 사라진 시장에 데이터와 자본, 바로 그 두 가지 무기를 들고 나타난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판을 뒤집고 있는지 오늘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수십 년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 중고차 매매 공식이 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무너져 내린 걸까요?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롭게 왕좌에 오르는 승자는 과연 누구일지 오늘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 쪽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 모든 붕괴의 시작점,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면 결국 한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뭘까요? 바로 불신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경험하셨거나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가격의 멋진 차를 발견해서 막 기대를 안고 2시간을 달려 찾아갔더니 딜러가 머리를 극적이며 하는 말. 아, 그 유명한 레퍼터리. 아, 손님, 정말 죄송한데 그 차는 방금 계약됐네요. 대신 더 좋은 차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전형적인 허위 미끼 매물 수법이죠.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쌓이다 보면 소비자 마음속에는 아, 중고차 딜러는 믿을 수 없구나 하는 깊은 불신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사고 이력을 물어봐도 아, 이건 단순 교환이라 괜찮아요. 이렇게 애매하게 얼버무리거나 그렇죠. 계약서에 도장 찍으려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뭐 매도비다, 알선 수수료다 이런 정체불명의 비용이 추가되는 상황도 정말 비일비재했고요.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유명한 레몬마켓 이론이 현실에 딱 나타난 거군요. 정확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 있는 레몬처럼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시장에는 결국 품질 낮은 상품만 남게 된다는 이론. 판매자는 차의 모든 걸 아는데 구매자는 겉모습만 봐야 하니까요. 바로 그 극심한 정보의 비대칭 상태인 거죠. 그러니 결국 시장 전체가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숫자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숫자죠? 과거에 중고차 거래의 60% 이상을 차지했던 딜러를 통한 개인 간 거래 비중이요. 지금은 4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와우, 20%나 빠진 거네요. 이건 소비자들을 등을 돌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역대급 폭우. 아, 침수차 문제. 네, 뉴스에서는 매일 침수차 1만 대, 시장 유입 우려 이런 헤드라인이 쏟아졌고요. 이러니까 소비자들 마음속에는 중고차 포비아, 그러니까 중고차 공포증 같은 말까지 생겨날 정도였어요. 혹시 내가 사려는 저 차도 하는 불안감이 시장 전체를 그냥 잠식해버린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불신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에서 시장의 또 다른 축인 정보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딜러가 시세 정보의 절대 감자였거든요. 이 동네 시세는 내가 제일 잘한다. 이게 통했죠. 하지만 이젠 정반대가 됐죠. 소비자가 매매단지에 와서 스마트폰을 딱 꺼내서 헤이딜러나 엔카앱을 켜고는 사장님, 지금 이 모델 똑같은 조건으로 전국 최저가가 이건네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되묻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정보의 우위가 딜러에게서 소비자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기존 딜러들에게는 거의 뭐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사건이 터졌다고요. 네, 바로 카티라는 플랫폼의 등장이었죠. 카티요? 그게 뭐랬는데요? 이 플랫폼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딜러가 이 차를 얼마에 사왔는지 차량의 취득 원가를 공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와, 딜러의 마진을 소비자가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죠. 딜러들 입장에서는 영업 비밀을 그냥 통째로 공개하라는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당연히 업계는 영업비밀 침해라면서 거세게 반발했고요. 그럴 만도 하네요. 하지만 이 사건은 정보비대칭을 기반으로 유지되던 기존의 수행 모델이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흐름에 쐐기를 박은 게 바로 법이었고요. 맞습니다. 2025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법. 이제는 당근마켓 같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조차 차량 소유주임을 의무적으로 인증해야만 차를 팔 수 있게 됐어요. 시장 전체가 투명성을 향해서 강제로 행진하게 된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고객의 신뢰는 잃었고 정보 우위는 빼앗겼는데 설상가상으로 자금줄까지 막혀버린 거군요. 중고차 딜러들은 보통 자기 돈으로 차를 사오는 게 아니라 재고금융이라는 대출을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재고금융 이자율이 제한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얼마나 올랐나요? 불과 몇 년 전인 2022년만 해도 연 4에서 5%대였던 금리가 최근에는 10%를 훌쩍 넘어서 13%까지 폭등했어요. 13%요? 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가령 3천만 원짜리 차 10대, 그러니까 3억 원어치 재고를 매장에 세워두었다고 가정해보죠. 연 13% 금리면 한 달에 내야 하는 이자만 325만 원에 달합니다. 차는 한 대도 못 팔아도 매달 300만 원 넘게 나가는 거네요? 그쵸. 차는 팔리지 않아도 매달 월급처럼 이자가 꼬박꼬박 나가는 거예요.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구조네요. 네, 보통 중고차 업계에서는 재고 보유 기간이 60일을 넘어가면 이자 부담 때문에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2달 안에 못 팔면 손해라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판매 부진까지 겹치니까 딜러들이 버틸 재간이 없어진 겁니다. 팔리지 않는 차가 매일 이자를 낳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버린 거죠. 이렇게 고객과 정보, 돈, 모든 면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전통 강자들이 무너지니까 그야말로 완벽한 권력의 공백 상태가 만들어졌네요. 당연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했죠. 어떤 선수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주 영리하게도 기존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불신을 오히려 사업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대 기아 같은 대기업이 내놓은 인증 중고차 CPO입니다. 아, 인증 중고차. 그들은 단순히 중고차를 파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이 차에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인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일종의 보증서를 파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 보증서, 즉 안심의 가격이 꽤 비싸다고 들었어요. 동급 일반 매물보다 평균 10%에서 15% 정도 더 비싸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3천만 원짜리 차라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을 더 내는 셈인데 소비자들이 이걸 받아들이나요? 놀랍게도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그 추가 비용은 사실상 심리적 안정을 위한 비용, 그러니까 불안 비용인 셈이죠. 불안 비용이요? 네. 그동안 기존 시장에서 사기를 당할까봐, 속을까봐 걱정하며 치러야 했던 감정적, 시간적 비용을 생각하면 차라리 돈을 더 내고 마음의 평화를 사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만큼 기존 시장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죠. 신뢰를 상품으로 만든 대기업이 첫 번째 새로운 강자였다면 두 번째는 데이터로 무장한 플랫폼 기업들이겠군요. 맞습니다. 기존 딜러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감과 경험에 의존해서 장사할 때 케이카 같은 기업형 플랫폼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합니다. 인공지능을 쓴다고 들었어요. 네, 그들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전국 수만 대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I가 어떻게 가격을 정한다는 건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AI는 이런 것까지 계산합니다. 3년 된 흰색 소나타는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이 있을 경우 봄철 황사가 심한 해에는 강남 지역에서 35일 안에 팔릴 확률이 87%이고 부산 해운대 지역보다 평균 7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와, 거의 100원 단위까지 최적의 가격을 산출해낸다는 거네요. 네, 인간 딜러의 감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죠. 그건 정말 게임의 규칙 자체가 다른 거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생존과 도태가 갈립니다. 이 데이터 기반의 가격 책정이 결국 재고 회전율의 차이를 만들거든요. 아까 그 60일. 네, 케이카 같은 기업의 재고 회전 일수는 평균 30일 내외로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하지만 영세 딜러들은 60일을 훌쩍 넘기기 일쑤죠. 아까 말씀드린 그 무서운 재고 금융의 덫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 30일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한쪽은 수익을 내고 다른 한쪽은 파산으로 가는
말 그대로 생존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 컨슈머 인사이트 조사를 보니까 중고차 시장이 살 때는 엔카, 팔 때는 헤이딜러로 완전히 양분화되었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이것도 결국 소비자들이 이제 아무 곳이나 가지 않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를 주는 특정 플랫폼으로만 몰리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겠네요. 정확합니다. 소비자들 스스로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를 찾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딜러라는 존재가 과연 필요한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디스럽터, 시장 파괴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테슬라죠. 네, 테슬라의 성공은 중간 판매상, 즉 딜러가 없는 판매 방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소비자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해외 커뮤니티인 레딧에 올라온 실제 테슬라 구매자들의 후기를 보면 정말 인상적인 말들이 많아요. 가격 흥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었다. 아, 정철제니까요.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 보다가 핸드폰으로 10번 만에 차를 샀다. 다시는 딜러십의 그 가식적인 미소와 압박감을 겪고 싶지 않다. 같은 반응이 압도적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존의 자동차 구매 경험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이건 소비자들이 딜러를 가치를 더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물론 모든 소비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은 중고차 시장에도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2026년을 앞둔 지금의 중고차 시장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가격을 속여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투명한 정보로 신뢰를 남기는 것만이 살아남는다는 것. 네, 시장의 주도권은 이제 정보를 독점하던 소수의 딜러 손에서 데이터를 손에 쥔 거대 플랫폼과 그 정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바로 당신 같은 소비자에게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인증 중고차나 거대 데이터 플랫폼이 과연 완벽한 대안일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그들이 제시하는 10에서 15% 더 비싼 가격, 그리고 내 차를 팔 때 AI를 근거로 칼같이 후려치는 매입가 정책은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불편한 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큰 변화의 초입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소유의 시대를 지나 구독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구독이요? 네, 롯데렌탈이나 쏘카 같은 기업들이 최근 선보이고 있는 중고차 구독 서비스가 그 단적인 예입니다. 매달 일정액만 내면 세금이나 보험료 걱정 없이 차를 이용하다가 원할 때 다른 차로 바꿔 탈 수도 있죠. 아, 차를 사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처럼 구독한다. 정말 미래적인 이야기 같으면서도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네요. 네, 어쩌면 10년 뒤에 우리는 어떤 차를 살까가 아니라 이번 달은 어떤 차를 구독해볼까를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유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경험의 가치는 높이는 방향으로 말이죠. 당신은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대한민국 경제에 거대한 변화를 꿰뚫어 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 행복한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중고차 구매를 고민하는 분이 있거나 경제 트렌드에 관심 많은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의 공유 버튼을 눌러 널리 알려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하나가 모여 대한민국 경제 지능을 한 단계 높이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